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돌풍은 정확한 발생 지점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만큼 대처도 쉽지 않습니다. 며칠 전 진천에서 돌풍으로 발생한 피해가 그런데요. CJB가 돌풍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는 당시의 상황이 담겨 있는 CCTV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구준희 기자입니다. 폭우를 동반한 강력한 돌풍이 지붕이 철판을 종이장처럼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공장 앞에 가지런히 쌓아놓은 나무 팔레트도 가볍게 날려버립니다. 주택에 달린 창고 건물입니다. 갑작스런 돌풍에 커다란 지붕이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뜯겨진 지붕은 인근 축사를 덮쳤습니다. 주택 지붕은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와장창창창 소리가 막 나는데 이거 부서지는 소리가. 그래갖고 비가 그냥 저 앞에서 이자까지 막 들여치는 게 나. 마을에 간 지붕의 기와장도 힘없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안으로 들이친 돌풍에 문짝이 떨어져 할머니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굵은 나무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고 부러졌습니다. 바람이 곳곳을 휘저으며 불과 수분 만에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전봇대가 쓰러졌어요. 통신 전봇대가 쓰러지고 이 사는 집이 지붕이 통째로 날라가지고 저 산에가 얹혔습니다. 마을로부터 2km나 떨어진 축사까지 지붕이 모두 날아갔습니다. 바람에 길목에 있던 인근 비닐하우스도 폭격을 맞은 듯 철골을 앙상하게 드러냈습니다. 산 너머 음성군 대소면을 포함해 비닐하우스 100여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도 거의 피해가 없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상상도 못할 정도로 몰아쳐가지고 바람이. 당시 순간 풍속은 사람이 걷기 어려운 초속 16m. 기상청은 상부와 하부의 기온 차이에 한 대기 불안정으로 순간적인 돌풍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의 전제 조건인 표준 운송 원가가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청주 시내버스의 표준 운송원가 산정 기준 대부분 확정됐습니다. 청주시와 운송업체, 시민사회계 등이 논의를 벌인 결과 표준 운송원가의 85%가량을 차지하는 인건비와 연료비, 보험비 등 운송업체 이윤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업체 이윤 부분은 시간상의 이유로 다음 논의로 미뤄졌습니다. 표준 운송원가란 버스 한 대가 하루 동안 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기준이 됩니다. 이 같은 표준 운송원가 산정 기준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적정 이윤이 합의가 된다면은 그 나머지 안건에 있어서도 굉장히 논의가 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수익 노선에만 몰리던 버스를 농촌 등 대중교통 사각 지역에 더 많이 배차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가 표준 운송 원가를 토대로 적자를 보전해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업체의 인건비나 유류비 등이 상승하면 표준 운송 원가도 덩달아 오르기 때문에 지자체에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증감되는 예산만큼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저희 세심한 좀 배려와 좀 감시 견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주시는 이르면 11월쯤 버스 준공영제 이행 협약식을 개최하고 내년 하반기엔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현재 1,300원인 도내 시내버스, 농어촌 일반버스, 좌석버스 요금이 다음 달 21일부터 1,500원으로 오릅니다. 충북경제정책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버스 요금 인상안을 확정했습니다. 도내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요금 인상은 2014년 1월 이후 5년 7개월 만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프로축구단이 없는 충북, 그래서 청주를 연고로 한 프로축구단의 창단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결국 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고 자생력을 어떻게 갖추느냐가 창단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프로축구단 운영경비 50억 원 가운데 청주시에서 매년 20억 원만 지원해주면 프로축구단 운영이 가능하다. 청주FC 측이 의뢰한 프로축구단 창단을 위한 연구 용역에서 제시된 전제 조건입니다. 이는 현재 K리그2 시민구단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 가운데 최저 예산 지원 비율이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나머지 30억 원은 모기업인 SMC와 현재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진 대기업 스폰서의 지원, 프로리그 입성 시기에 되는 관중 수익으로 충당이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만약 K리그2에 창단이 된다면 이 관중수는 아마 두세 배 정도 훨씬 상회하지 않을까. 아마추어 리그에 속한 청주FC와 청주시티FC가 올해부터 통합됐다는 점도 프로축구단 창단의 긍정적 요소입니다. 다만 창단이 무산됐던 2년 전의 과오는 이번에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청주시에 공식적 제안도 하지 않은 가운데 청주FC는 9월 말 프로축구연맹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원 조례안 검토까지 감안한다면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창단 의향서를 9월 첫째 주에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축구연맹에 9월 말까지 참가 신청서가 있습니다. 충북유일의 프로축구단 창단이 과연 올해는 현실화될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안갯 속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명퇴가 아닌 강퇴였다. KT에서 명예퇴직을 당한 노동자들이 지난해 12월부터 전국을 돌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회사의 철저한 계획하에 이뤄진 부당해고라는 주장인데 충북에서 마지막 증언대회가 열렸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4월 KT는 전국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창사 이후 처음으로 600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볼 정도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이들 가운데 일부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소송을 냈고 전국을 돌며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회사의 말하자면 입장에서 눈에 가시 좀 찍힌 사람들, 민주노조하거나 구조조정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명예퇴직을 안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CP 대상자로 선정해서 이들은 당시 노조 대표 대리인이 조합원들과의 제대로 된 상의 없이 회사와 고용 안정을 악화시키는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회사의 눈밖에 난 직원이나 명퇴 대상자들에게 일을 주지 않거나 적응이 어려운 직무로 배치하면서 사실상 퇴직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명퇴 희망 대상이 일순이다 보니까 굉장히 날면 날마다 원문을 주지 않고 빨리 써달라고 하죠. 당시 명예퇴직한 노동자는 8,300여 명. 이 가운데 413명이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앞으로 소송 참여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유정 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 1부는 하유정 도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보은군 주민 40여 명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도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요즘은 대형마트 매출이 줄어들 정도로 오프라인 매장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추세입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미국 아마존 입점에 관한 설명회가 청주에서 열렸는데 중소업체 사장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조상호 기자입니다. 인터넷 서점으로 출발해 연매출 259조 원의 IT 공룡으로 성장한 아마존은 185개국에 3억 명이 넘는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판매 제품의 절반 이상은 중소기업 제품으로 무려 2억 개가 넘습니다. 국내 한 휴대폰 액세서리 기업은 회사 역량을 아마존에 집중한 결과 연매출 2,600억 원 중 2천억 원을 아마존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올 초에는 경북 영주에서 만들어진 대장간 호미가 아마존에서 큰 인기를 끌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 소비재 기업의 아마존 입점을 지원하기 위한 설명회가 청주에서 열렸습니다.
가장 관심을 끈 대목은 아마존의 물류 대행 서비스로 판매자가 아마존 창고에 상품을 갖다 놓으면 나머지 절차는 아마존이 모두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배송, 또 수익금 문제, 그다음에 잘 팔리지 않은 것에 대한 반품이나 반송 문제까지도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온라인 수출이 연평균 42%씩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참석자들은 글로벌 온라인 시장에 새로운 눈을 뜨게 됐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 방향을 약간 틀어가지고 응용을 해서 다른 쪽으로 뭔가 모색을 한다면은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범한 휴대폰 케이스나 시골 대장간의 호미를 대박 상품으로 만든 건 국경 없는 온라인 플랫폼의 힘입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019 제천 한방바이오박람회의에 성공 개최를 위한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내실 있는 박람회가 될 것이란 평가와 함께 일부에서는 공격적인 한방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2019 제천 한방바이오 박람회는 이곳 한방공원과 옛 동명초 부지 일원에서 오는 10월 2일부터 엿새간 펼쳐지게 됩니다. 한방공원은 공연 위주의 주 무대 등 10개 세션으로 나뉩니다. 산업과 힐링 체험을 강화한 한방바이오 융복합관과 한방 테마 체험존, 소망 터널 등은 관람객들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맛도시 선포를 위해 준비한 한방 음식 약채락 홍보관에서는 특허를 받은 4대 양념과 3개 종류의 도시락이 선보입니다. 한방바이오 박람회는 좀 더 직계게 성공해야 된다는 데 빙점을 찍으면 축제의 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축제가 아닌 박람회이니만큼 한방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보강을 주문했습니다. 아로니아 생산을 해서 뭐 갈아 엎는다든가 이러는데 제품을 갖고 나와서 백설기를 만든다든가. 또 한방을 주제로 하는 그런 내용들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한편 제천시는 옛 동명초 부지에서 첫 한평정원 페스티벌을 열고 주민 참여와 관광객 유치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충북교육청이 당초 알려진 계획보다 1년 늦은 오는 2021년부터 도내 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무상교복은 교복을 입는 학교의 신입생과 전학 편입생들에게 한 차례씩 지원되며 학교 주관 구매 제도의 안착을 위해 현물로 지원됩니다. 괴산 고추 생산자 협의회는 오는 29일 개막하는 고추 축제장에서 판매할 건고추 가격을 600g당 13,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5,000원 내린 것으로 올해 고추 농사가 풍년을 이룬 데다 수입 고추도 증가해 낮아진 시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NH농협은행 충북본부가 NH 아몬디 필승코리아 펀드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이 펀드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중요성이 커진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주식형 투자 상품으로 농협이 300억 원의 초기 투자금을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충주에서는 대통령상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가 오전 9시 30분 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옥천에서는 노년기 마음건강, 몸건강 프로그램이 오전 9시 30분 건강증진센터에서 운영됩니다. 진천에서는 2019 생거진천 뮤직 페스티벌이 오후 7시 백곡천 둔치에서 열립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더위가 가신다는 처서인 오늘 충북지방은 가끔 구름 많고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30도, 충주, 제천 29도 등 27도에서 30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28도 내외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